하나 쏘나이 유튜브 채널 방송 김경호 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채널 방송 역사상 가장 특별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다이어트 강의지요. 오늘날 수많은 다이어트 강의가 있지만 이번 강의를 통해서 다이어트의 모든 논란을 종결시키고자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나는 다이어트를 반드시 성공시켜야겠다고 마음에 결심하시는 분은 채널 고정시켜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따라서 하시면 다이어트 성공 기필코 쟁취하고야 말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행복한 고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무슨 맛있는 음식을 먹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너무도 행복한 고민이지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문턱을 이미 넘어서서 잘 살게 되었고 물질이 풍부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수많은 맛있는 음식들을 다 먹지 못하고 잠자리에 들어가야 하는 아쉬움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은 무슨 맛있는 음식을 먹을까 고민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며 내일은 무슨 맛있는 음식을 먹을까 행복한 고민을 하면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 주위에 너무도 많은 맛있는 것들이 지천에 널려 있는데 문제는 이 맛있는 음식들을 이것저것 많이 먹게 되면 칼로리 폭탄으로 인하여 살이 찐다는 거예요. 난감하지요.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먹자니 작게 먹을 수도 없고 일단 먹으면 멈출 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많이 먹게 되고 많이 먹다 보면 살이 찔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네요. 정말로 진퇴양난입니다. 맛있는 것을 많이 먹으면서도 살이 안 쪄야 하는데 지금 현실로서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오직 우리나라에서는 쯔양 한 사람만이 이 고민을 안 하고 맛있게 많이 먹고 있네요. 아, 정말 부럽네요. 부러우면 지는 건데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맛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멈추지 않고 먹기 때문에 영양 과잉 현상으로 인하여 성인 하루 필요한 칼로리를 다 소비하고 난 뒤에 잉여 영양분들이 모두 내장 지방으로 축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비만이라고 부르지요. 이 비만을 세계보건기구가 급기야 1997년에 단순히 미용과 생활 양식의 문제가 아닌 질병이라고 급기야 선포하고 낙인을 찍어버렸네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맛있는 음식을 잘 먹고 있는데 많이 먹고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비만이라는 질병에 걸린다는 것이 매우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사실 지금 21세기에 들어선 우리 현대인들은 과학과 의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건강 관리만 잘 해준다면 100세까지도 충분히 살 수 있게 된 세상이 되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100세의 장수시대로 이미 진입을 하였고, 그러나 문제는 팔팔하게 강건하게 사는 것이 관건입니다. 오래 사는 것은 이미 보장이 되었지만 강건하게 사는 것은 보장이 안 되었기 때문이지요. 100세까지 강건하고 팔팔하게 살기 위해서는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100살까지 장수하면서 살지만 만약 시름시름 앓으면서 병상에만 누워 있는다면 이것은 인생의 고통이에요. 이건 절대 아니지요. 그러므로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장수와 강건한 건강, 이 두 마리의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어야 지혜로운 장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건한 체력을 위해서는 비만의 질병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며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하는 적절한 표준 체중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거저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절로 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일도 없습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잘 배워야 하고 비만의 질병을 치료해야 하고 적절한 표준 체중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해줘야만이 비로소 팔팔하고 강건하게 살 수 있으며 100세까지도 장수를 누릴 수 있으며
행복한 감정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직장 업무와 공부로 인하여 바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공부와 직장 업무로 인하여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많이 먹은 음식의 칼로리들을 다 소비하지 못하고 잠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불가피하게 내장 지방으로 쌓여가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렇게 시작된 과체중은 3kg, 5kg, 10kg, 30kg을 훌쩍 넘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번 불어버린 과체중은 빼기가 너무 힘들다는 데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찌는 것은 쉬운데 빼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지, 들어오는 것은 쉬운데 나가는 것은 정말 어렵네요. 들어올 때와 나갈 때가 왜 서로 다른 건지,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난감한 문제네요. 확 찐 살, 어떻게 확 빠르게 빼버릴 것인가? 살이 안 찌는 방법, 이미 빼버린 살 다시 찌지 아니하고 꾸준히 유지하는 방법을 오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이어트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다이어트 성공을 하시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네, 당연한 질문이지요. 다이어트 성공했으니까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패했으면 어디서 목소리를 높여서 큰 소리 치겠습니까? 코너에 찌그러져서 가만히 있어야겠지요. 다이어트를 3번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66kg을 유지하는 유지어터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자격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다만 첫 번째 다이어트 성공 이후 요요가 와서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었고 지금은 66kg 유지어터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일생에 가장 어려웠었던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이 다이어트 매우 어려웠었던 숙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이어트 완전 정복을 하였습니다. 제 말을 듣고 따라서 다이어트를 하신다면 성공할 뿐만 아니라 유지어터로서도 성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는 다이어트 실패담을 먼저 해야 하는데 다이어트 실패담은 여러분들이 지금 듣기를 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성질 급하잖아요. 지금 한시가 급한데 언제 실패담을 듣고 앉아 있겠습니까? 오늘은 바로 성공담을 먼저 나누어 드리고 다음 편 제2부에서 실패담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의 키는 172cm, 몸무게는 66kg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몸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전에는 중국 북경에서 최대 92kg까지 찍었습니다. 진짠지 아닌지 증명을 해드려야 되겠지요. PPT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제가 92kg 때의 사진입니다. 제가 저럴 때도 있었네요. 마치 슈렉으로 가기 직전입니다. 2차 다이어트 성공하고 71kg 때의 사진입니다. 3차 다이어트 성공하고 66kg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하려고 마음 먹었는지 아십니까? 사실 죽을 것 같아서 시작했어요.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의 키 172cm에 비례한 세계 표준 몸무게는 67kg입니다. 그러나 10년 전에 92kg이었으니 이는 과도 비만에 속하였지요. 문제의 발단은 잠을 자면서 시작되었어요.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 2, 3시경에 뒷목이 자꾸 땡겨서 잠을 자다가 깨었습니다. 뒷목이 땡겨서 잠을 도저히 계속 잘 수가 없었어요. 밤중에 자다가 일어나서 혼자 맨손 체조를 2, 30분 하고 목과 어깨를 풀어주고 다시 잠을 자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자주 발생했어요. 아닌 밤중에 맨손 체조잖아요. 어느 날 밤
맨손 체조를 하면서 생각이 문득 스치더라고요. 이러다가 뇌로 가는 핏줄이 터져서 반신불수가 되든지 아니면 한순간에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마음에 결심을 하였어요. 잠을 자고 일어나면 바로 아침 식사를 하고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하기로요. 제가 마음에 결심하면 행동이 매우 빠릅니다. 급행열차예요. 번갯불에 콩 볶아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 식사하자마자 밖으로 나가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틈만 나면 걸었어요. 점심 먹고 걷고 저녁 먹고 걷고 거의 하루 종일 걸었습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걸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작한 운동과 다이어트로 지금은 66kg을 찍었습니다. 세계 표준 체중 67kg보다 1kg 더 작네요. 이 정도면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92 빼기 66은 26, 26kg을 감량 성공했습니다. 말이 26kg 감량이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생 중에 매우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다이어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성공시켰는지 그 비결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최대한 작게 먹어라. 이 세상에는 수많은 다이어트 프로그램과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기만 먹는 황제 다이어트, 계란 다이어트, 원푸드 다이어트, 닭가슴살 다이어트, 야채 샐러드 다이어트, 고구마 다이어트 등등 나열하려면 정말 많지요. 거두절미하고 어떤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이것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작게 먹어야 살이 빠집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뱃속으로 들어가는 공급을 줄여주어야 칼로리 부족으로 인하여 지방을 태우므로 살이 빠지는 원리예요. 그야말로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이건 몇 칼로리냐 하면서 계산하고 밥 한 공기 먹을 것이냐 반 공기 먹을 것이냐 번거롭게 수고할 것도 없으며 고민할 것도 없어요. 모든 방법과 논란과 고민을 종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무조건 작게 먹어야 합니다.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오버되어서 절대로 안 빠져요. 공급은 많은데 소모는 한정되어 있으니 체지방으로 축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방법은 오직 유일합니다. 공급을 줄여 주기만 하면 게임 오버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최대한 작게 먹고 버티다가 잠을 자야 합니다. 두 번째 비결은 배가 고파야 합니다. 작게 먹었으니 배가 고플 수밖에 없지요. 많이 먹었으면 배가 부릅니다. 정식 식사냐 간식이냐 따질 필요도 없어요. 배부르게 먹었으면 배가 부르기 때문에 절대로 살이 안 빠집니다. 이것은 제가 목숨을 걸고 장담합니다. 배부르면 절대로 안 빠져요. 배가 고파야 돼요. 다이어트의 절대 비결입니다. 배고픔에 통증이 유발이 되어야 돼요. 배고프지 않고서는 살이 절대로 안 빠집니다. 배고파서 쩔쩔매야 하며 배고픔을 즐겨야만이 살이 빠집니다. 저는 오늘 배고픈 적이 없었는데요. 그날은 살 안 빠진 날이에요. 반대로 분명히 살이 쪘을 것입니다. 배가 고픔으로 인하여 이 세상 모든 음식들이 다 먹고 싶을 정도로 간절해져야 합니다. 피자 먹고 싶고 족발 먹고 싶고 이 세상 온갖 것이 먹고 싶어져야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싶다는 건 배고프다는 증거입니다. 배고프면 다이어트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고 배가 든든하고 배부르다고 느끼고 있으면 실패했다고 보면 딱 맞습니다. 배가 고파야 다이어트 성공하는 지름길입니다. 배가 고플 때 비로소 에너지를 생성시켜 활동하기 위하여 축적해둔 지방을 태워서 칼로리를 소모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다이어트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배고픈 상태로 잠을 자야 합니다. 오늘 다이어트 성공했는가 아닌가는 잠잘 때
배고픈 상태를 체크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잠잘 때 배고프다 외침이 입에서 저절로 튀어나와야 그날 다이어트 성공한 것입니다. 배고픈 채로 잠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맛있는 음식을 엄청나게 먹고 싶다는 마음과 꿈을 추구하면서 잠들면 됩니다. 배고프면서 잠이 들어야 잠을 자는 동안에 살이 쭉쭉 빠집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시고 있는 사실인데요. 잠을 자는 사이에 굉장히 많은 칼로리가 소비가 되며 그 배고픔이 여러분의 잠자는 동안에 축적되어 있는 지방을 사정없이 태워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체중계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분명히 살이 빠져 있을 것입니다. 배고픔이 없이는 살이 절대로 안 빠집니다. 배고파야 비로소 살이 빠지기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배고픈 것을 매우 즐기세요. 아, 배고픈 걸 어떻게 참습니까? 따지시는 분 계실 것입니다. 그걸 못 참아서 다 실패하고 있는데 배고픈 것 참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비결은 배고픈 것을 참는 방법입니다.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간단합니다. 칼로리가 거의 없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면 됩니다. 배고픈 것을 달리기 위해서는 먹어줘야 하는데 칼로리가 거의 없는 음식으로 채워주면 됩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칼로리 높은 음식으로 먹으면 그거야 뭐 실패의 지름길이지요. 배고픈 것을 피자, 햄버거, 떡빵, 아이스크림, 족발, 프라이드 양념치킨으로 달려주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거 실패한 것이지요. 그건 고칼로리 음식의 대명사잖아요. 그것 먹었다 하면 실패한 겁니다. 어차피 다이어트란 칼로리와의 전쟁이거든요. 칼로리 작은 음식으로 배를 가득 채워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칼로리 거의 없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답은 간단해요. 첫 번째, 물입니다. 제로 칼로리예요. 물을 많이 드세요. 물을 많이 먹으면 배고픔을 달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고픈 것을 달랠 수 없잖아요. 한계점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바로 채소입니다. 바로 채소가 칼로리가 거의 없어요. 거의 무시해버려도 될 정도의 칼로리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토마토, 브로콜리, 오이, 배추, 무 등등 모든 채소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채소를 먹어서 배고픈 것을 달래주어야 합니다. 토마토와 오이를 생으로 드실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저는 매우 잘 먹거든요. 배고플 때 토마토 또는 오이를 생으로 씹어 먹으면 배고픈 것이 한 방에 진정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을 잘 못 드시는 분은 무 동치미를 만들어서 먹거나 배추로 백김치를 만들어서 드시면 매우 좋습니다. 고춧가루가 들어간 김치는 좋지 않아요. 빈속에 매운 것을 먹으면 위장을 상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직 소금으로 맛을 낸 동치미나 백김치가 좋습니다. 또는 브로콜리를 삶아서 드셔도 되고 파프리카, 상추, 치커리 등등 모든 채소 다 가능합니다. 단 콩나물은 안 돼요. 요게 요물이에요. 나물 같지 않은 나물이에요. 다이어트 한다고 제가 하루는 콩나물을 한 봉지에 삶아서 무쳐 먹었는데 그 다음날 1kg이 쪄버리더라고요. 후회가 막심했습니다. 내가 왜 콩나물을 많이 먹었나 싶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콩나물 대가리가 거의 콩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고칼로리 덩어리예요. 먹더라도 조금 소량만 먹어야 합니다. 콩나물 다이어트에 적합하지 않아요. 콩나물에 나물자를 뺐으면 좋겠습니다. 콩나물을 제외한 모든 채소를 드셔야 배고픈 것을 진정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칼로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비결은 4대 영양소를 균형 있게 맞추어서 작게 먹어야 합니다. 원푸드 다이어트 또는 고기 다이어트, 한 가지 영양소에만 집중된 다이어트,
이런 불균형의 식사를 하게 되면 건강을 해칠 수가 있어요. 단기간에 성공은 할 수 있겠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건강을 해치거나 다시 요요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다이어트도 알고 보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을 챙기면서 성공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이어트 어차피 하는 것 건강하게 해야 성공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4대 영양소란 무엇입니까? 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야채를 통한 비타민의 균형을 맞추어서 작게 먹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이어트 하면서 운동은 어느 정도 해주어야 합니까? 다이어트에 있어서 운동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식사 조절이 더 중요합니까? 이 논쟁은 항상 있어 왔는데 오늘 제가 그 논쟁을 종식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 성공하려면 절대적으로 식사 조절에 있습니다. 즉 작게 먹는 것이 90%입니다.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 말은 다이어트 성공하려면 작게 먹어라가 정답입니다. 그러면 운동은 살이 안 빠지나요? 사실 운동을 하면 칼로리 소모가 많기 때문에 빠지기는 빠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운동을 하고 난 뒤입니다.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많이 뺐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보상 심리로 많이 먹는 것이 실패의 요인입니다. 그러면 운동을 많이 하고 작게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사실 가장 이상적이면서 가장 어렵습니다. 그것이 바로 꿈의 다이어트입니다만 매우 어려워요. 그러나 제가 그렇게 해보았더니 운동을 많이 해놓으면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배고픈 것을 참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배고픈 것을 참아야 성공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운동을 많이 하면 배고픈 것을 참기가 두세 배 어려워져요. 그래서 많이 먹게 되고 실패하게 됩니다. 운동을 많이 하면 많이 먹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므로 많이 먹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게 먹기가 매우 어려워요. 제가 첫 번째 비결에서 작게 먹어야 성공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운동으로 살을 빼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단지 운동으로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문적으로 과격하게 지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운동선수 또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지요. 프로축구 선수가 축구 경기 뛰기 전에 몸무게를 재고 축구 경기를 마치고 재어본 결과 4kg 감량되었다고 스포츠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몸 푸는 것부터 해서 경기를 초집중하여 뛰어다니면 4kg 정도 빠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운동 끝난 후입니다. 운동선수들이 격렬하게 운동을 해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기 끝나고 고기 삼겹살 4kg을 먹어줍니다. 도로묵이에요. 운동으로 살 빼기가 그래서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운동으로 살을 빼겠다고 하신다면 가능하기는 합니다. 전문적인 선수 또는 과격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운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은 운동 후에 작게 또는 적당히 작게 먹어준다면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운동은 다이어트 보너스 정도로 간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으로 빼겠다 하시지 마시고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비결 작게 먹어서 빼야겠다고 작정하시고 결심하시는 것이 성공의 관건입니다. 운동은 다이어트 보너스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한 운동은 건강을 위한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이어트 하루 이틀 하고 끝낼 일이 아니잖아요. 100세까지 장수하시고 팔팔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한 방법으로 운동을 꾸준히 날마다 해 주셔야 합니다.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을 가지시고
꾸준하게 운동을 지속해 주세요. 최소한 걷기는 기본으로 하시고 그 외에 조깅, 자전거, 헬스, 배드민턴, 수영, 테니스, 농구, 탁구, 댄스 등등 자기가 좋아하는 한 가지 이상 구기 또는 스포츠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실질적인 조언을 하겠습니다. 작게 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 생각은 간헐식 단식이라고 확신합니다. 16대 8의 원리입니다. 삼시세끼 먹고 작게 먹겠다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 번 먹는데 어떻게 작게 먹을 수 있겠어요? 한 끼 먹고 끝내야 합니다. 아니, 한 끼 먹고 어떻게 삽니까? 반문하실 분 계실 테인데요. 제가 최근 4년 동안 한 끼 먹고 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안 죽고 잘 살고 있습니다.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저는 운동을 매우 좋아하는데 한 끼 먹고도 조금 심하게 격렬하게 운동을 합니다. 그렇게 격렬하게 운동을 해도 잘 살고 있어요. 2년 전에 종합 검진을 받았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검진 결과를 보시더니 매우 건강하다고 합격 점수를 주었습니다. 한 끼 먹는 것 괜찮아요. 소식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하잖아요. 8시간 안에 한 끼 드시고 16시간을 공복으로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강추입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매우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직장을 다니시거나 시험 준비를 위하여 공부하시는 분들 또는 사업을 하시거나 격렬한 노동이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간헐식 단식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만큼 에너지 소비가 많고 칼로리 소모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은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식사를 개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전체적인 식사량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좋은 방법은 칼로리 노트를 기록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루 동안 섭취한 식사와 간식을 일지에 모두 기록하면서 칼로리까지 계산하여 결산하는 방법입니다. 하루 권장 칼로리보다 작게 먹는 방법이지요. 남자의 경우 하루 권장 칼로리는 대략적으로 2,500칼로리, 여자는 대체로 1,800칼로리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하루 먹는 식사와 간식 일지와 칼로리를 계산하여 총 칼로리가 이보다 작게 먹도록 관리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일지 기록하는 것이 너무 번거롭다 생각이 드시면 단순하게 4대 영양소를 염두에 두시고 전체적으로 작게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배고프다 느끼시면 성공한 것입니다. 결론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이어트가 어찌 그냥 저절로 되겠습니까? 다 값을 치르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지요. 제가 다이어트를 성공했던 비결들을 4가지로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4대 영양소에 맞춰서 작게 먹어서 배가 고파야 하며 배고픈 것을 즐기면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자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운동은 보너스 덤으로 뺄 수 있는 도구일 뿐입니다. 장기적인 건강 유지를 위해서 운동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운동으로 다이어트를 성공시키겠다고 하지 마시고 단지 운동하면서 작게 먹어서 다이어트를 성공시키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러므로 다이어트의 성공의 최선의 유일한 방법은 오로지 식단을 조절하여 작게 먹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다이어트를 통해서 건강한 몸을 가꾸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